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황대근입니다.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산의 합병 철회, 이 로보틱스와 밥캣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철회되었습니다. 시장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금감원의 압박에 두산그룹이 백기를 들었다.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현재는 한 발 물러선 것이고 그 속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희 데이어빅 금감원과 두산 에너빌리티 직접 통화를 완료했습니다. 도대체 이번 합병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금감원과 두산 측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금감원입니다. 이제는 다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당 대화 내용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금감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합병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금감원 담당자와 통화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 합병 철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다. 그러더니 바로 이 기자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오전부터 통화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밸류 업축과 맞지 않아서 철회가 된 게 맞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사실 완전한 철회는 아니고 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철회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유출할 수 있는 게 이 밥캣이 로보틱스로 편입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나 유출을 해볼 수 있겠죠.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해봤습니다. 인적 분할 합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철회된 것은 아니고,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는 밥캣이 로보틱스 쪽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합병 철회에 대한 공시가 나오더라도 별다른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분들의 그룹에 대한 분노의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금감원 측은 정정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성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유추를 해보기 위해서 질문 하나 더 던졌습니다. 보통 정정 요구가 되면 그대로 승인이 되는 가능성이 많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이 부분도 기업이 굉장히 많고 경우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라는 다소 뻔한 질문을 받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밸류업이죠. 금감원이 밸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입장만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합병 반대쪽으로 목소리가 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도 드려봤습니다. 자, 이 밸류업에 대해서 금감원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냐? 사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밸류업 관련된 부분은 우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밸류업 때문에만은 정정 요구를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좀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흡한 점이 존재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흡수합병에 대한 특히 시너지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이 보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시너지에 대한 부분 제가 정말 궁금해서 먼저 두산 측에 연락을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두산 측은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이 기업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정말 이번 합병이 주주를 위해 진행을 하는 게 맞나? 시너지를 위해 진행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두산 측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당 내용도 함께 보시죠.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로보틱스 합병 철회됐다는 공시가 나와서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담당자와도 통화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합병 철회가 되었다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캣이 결국 신설범인 쪽으로 흡수되는 것은 남아있는 그림인 게 아니냐,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결국에는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다른 점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시너지 부분이었죠. 제가 금감원과 통화를 했을 때 이 시너지 부분이 애매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이 두산 밥캣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말 그 이유가 맞냐 좀 의심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 당연히 에너지 부분 이 시너지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지 그럼 뭐 때문에 하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다소 뻔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숨은 의도가 이게 맞을까요? 제가 내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두산 측의 가장 큰 캐시카우인 밥캣에 대한 지분율이 가만히 있어도 상승을 하는 구조인데 저는 이 부분 때문에 합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표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두산그룹의 지배구조가 개편이 된다라고 하면은 밥캣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캐시카우드가 어디였죠? 바로 밥캣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두산그룹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기업도 아니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기업입니다. 자, 이전에는 두산 중공업 시절이 있었죠. 당시에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가 기업을 계속해서 끌고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비율 자체를 보게 되더라도 소액주주의 지분율 자체가 거의 63%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의 역사는 소액주주와 함께 해왔다. 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주를 기만하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열이 받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도 이번 합병에 대해서 좀 반대에 대한 의견을 표출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론 보도에서도 해당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분율을 보게 되었을 때 2대 주주에 해당하는 게 현재 국민연금이죠. 때문에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에서 어떤 반대 의견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 매수 청구권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측은 이 국민연금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규모가 9천억을 넘게 됩니다. 현재 두산이 제시한 한도가 얼마였죠? 6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사들여야 할 주식 매수 규모는 9천억이 넘게 된다. 때문에 이 소액주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두산그룹의 합병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죠. 이 국민연금의 행보가 중요해진 만큼 소액주주의 반대에 대한 의결권도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민연금의 주식 매수 청구권 이 금액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두산그룹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희대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 행보를 좀 같이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제가 이 국민연금과도 통화를 마친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을 함께 보게 되면 안녕하세요. 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맞을까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보수적인 답변을 해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보면 이 국민연금의 지분율 그리고 최근의 행보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SK이노베이션 합병에서의 반대 이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밸류업 이 흐름에 맞춰서 국민연금도 반대에 대한 목소리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측에서도 제가 직접 연락을 하고 이 금감원장의 두산 관련 언급 일지를 좀 추적을 해보면 7월 24일이죠. 이 두산그룹에서 사업 구조를 개편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상법 개정 원칙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증권신고서를 계속해서 정정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회사가 불공정 합병에 대해서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산그룹을 좀 노리고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을 해봤을 때 국민연금이라던가 금감원 그리고 소액주주 역시 이번 합병에 대해 반대를 한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 영역이 아닌 두산 밥캣을 이 사업을 파는 게 맞다라는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입장도 조금 존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 두산의 꼼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산 밥캣의 실제 지분율 자체가 대략적으로 14%에서 42%까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모든 혜택은 두산 일가에게 돌아갈 수 있다. 주주를 기만
비난하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눈 가리고 아웅이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달라진 게 없다. 결국에는 이번 합병 철회를 했다라는 공시 자체가 에너빌리티 주주에게는 큰 어떤 메리트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두산 밥캣을 분리를 해서 두산 로보틱스로 보내는 꼴은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제가 이 다양한 기업에 대한 이슈를 접하고 있지만 이번 두산 사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미흡한 점을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저희 대기업이 제대로 된 진실만을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